자, 102회 우리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유리상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상사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우리 확인하셔야겠죠. 자, 회사 변경 누르시고 유리상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 내용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사업자 등록 유형에서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은요. 실질적으로 간이 과세자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그 부가세를 굉장히 적게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을 때는 이제 환급도 받을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이제 적게 내는 것이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러한 이제 과세 제도의 유형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걸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수정할게요. 수정하시고 과세 유형 전환일은 생략. 자,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로 되어 있는데요. 봉선중앙로 1, 2, 3번 길. 근데 1호 3번 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만 수정하겠습니다. 1, 2, 3번 길. 주월동. 이렇게 엔터. 자, 엔터를 좀 치면서 넘어갑니다. 엔터가 이제 어떤 저장의 의미도 있고 연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장 이렇게 하고 가고요. 또 우리 개업 연월일도 수정하겠습니다. 2010년 5월 9일 수정하고요. 자, 관할 세무서는 우리 광주 맞아요. 동일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닫기. 자, 전기분 재무 상태표이다. 다음의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 다시 입력하고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 상태표 한번 가볼까요? 가서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볼까요? 현금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보통 예금이 금액이 590이 아니라 950이다. 수정. 외상매출금 6,800, 대손충당금 68만 원. 자, 받으럼 1,000만 원, 대손충당금 10만 원, 단기대여금 200, 미수금이 입력 안 돼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넣으시면 되죠. 미수금. 얼마? 100 넣어주시고, 또 우리 상품 600, 차량 운반고 3,500,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 비품 700, 감가상각 누계액이 30, 외상매입금 2,320, 지급어음이 1,802만 원, 미지급금 2,200, 단기차입금이 2,400이 아니라요. 2,300이 아니라 2,446만 원이었어요.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제로. 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닫기. 자,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거래처별 초기월 잔액을 좀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거래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거래처별 초기월 가고요. 지금 방금 재무상태표 수정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 불러옵니다. 자,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 자, 참푸른 상사가 얼마다? 1,500이다. 자, 오늘 상에는 얼마다? 5,300이다. 예, 차액 제로 확인하시고 넘어가고요. 자, 외상매입금에서도 해송상에는 얼마입니까? 1,320. 자, 부일이 얼마입니까? 1,000. 입력하시고, 예, 닫기 하고 넘어갑니다. 제로 확인하시고. 자, 넘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추가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거래처 코드가 1000번입니다. 거래처명이 잘 먹고 잘 살자예요. 네. 아, 서비스 한식이구나. 그래서 잘 먹고가 들어간 거구나. 그쵸?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셔서 몇 번으로? 1000번으로 가셔서 엔터 치시고 우리 거래처 명은 잘 먹고 아유, 이상하게 치네요. 잠깐만요. 먹고 잘 살자. 자, 우리
거래처 우리 유형을 매입으로 수정하기로 했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214-13-84536으로 입력합니다. 자, 대표자 성명은 김영석, 업태 서비스, 종목 한식 이렇게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닫기. 네, 닫기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표 입력 하겠습니다. 자, 7월 6일 영업부 직원의 직무죠. 영무가 아니라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 이것은 여러분들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이 있어요. 교육훈련비 10만원, 보통예금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7월 6일로 입력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교육훈련비는 사실상 바로 어떠한 효과가 난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예, 교육훈련비 얼마입니까?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네, 10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8월 2일 강남 상사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남 상사한테 빌려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이제 딱 우리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찾아와야죠. 보통 예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의 감소 보통 예금 처리합니다. 얼마입니까? 1억 원. 자, 그러면 8월 2일 가셔서 차변에 보통 예금 1억 원 넣어주시고요. 자, 대변에 찾아온 임차보증금 넣어주셔야죠. 임차보증금에 대한 강남 상사 거래처 코드 넣어주셔야죠. 얼마? 1억 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을 때는 차변의 자산이지만 이제 회수했으니까 우리 대변으로 오면서 우리 보통예금의 증가 처리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9일 거래처 신규 매장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분을 30만 원에 구입하고 여기에 따른 카드 대금 우리 내야 되죠.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래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접대비 처리할까요? 8월 29일 날짜도 잘 넣겠습니다. 29일 차변에 접대비 얼마냐면 30만 원이었죠? 800번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30만 원. 대변에 우리가 미지급금이었고요. 이때 거래처는 어디로 걸어준다고요? 카드 회사로 걸어줍니다. 카드, BC 카드. 30만 원. 자, 이번에는 9월 6일 희정은행에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요. 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자,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이제 이러한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한 건데요. 자, 9월 6일 가셔서 자, 차변에 정기 예금 한번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 1,000만 원. 이제 보통은 이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어느 은행 건지 넣어주는 게 맞고 사실은 또 거기에 따른 그 기간, 언제 만기가 도래하는지 뭐 이런 정보들도 입력하는 게 맞죠. 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20일 부산 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6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에 100만 원 매입 차변에 상품 대한 당좌 수표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당점 발행 당좌 예금의 감소 나머지 뭐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차변의 상품 얼마였나요? 100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60이었죠? 나머지는 뭐로 지급하였다? 현금 40으로 지급하였다. 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보겠습니다. 9월 중 입사한 우리 영업부 신입사원 김하나의 9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9월 중으로 입사했다고 하는데 급여가 너무 작네요. 그쵸? 며칠 일 안 했나 봐요, 여러분. 일주일 일했나 봐요. 일주일. 그쵸? 기본급여 7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4대 보험료가 지금 빠진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고용보험만 빠졌어요. 지금 세금을 아예 지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6천 원 제외하고 얼마 지급했습니까? 74만 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에서는 이 급여는 얼마가 맞다? 75만 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얼마 줬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74만 4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 6천 원은 뭐다? 대신 신고해 줄 거다. 예, 수금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9월 30일자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차변의 급여. 자, 800번대로 가십니다. 800번대 급여. 얼마? 75만 원. 대변에 우리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금액 먼저 쓰셔도 돼요. 74만 4천 원. 나머지 금액이 뭐다? 예, 수금이다. 6천 원이다.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자, 10월 11일. 자, 사업장 건물에 피난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네. 벙커 같은 거 만들었나 봐요. 그쵸? 공사대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러한 피난시설 설치 공사는 자본적 지출 처리할 것이다. 이것은 그 해당 자산 처리하시오 이 뜻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건물 처리하면 되죠. 건물 300 대변에 보통예금 300 이렇게 처리하고요. 만약에 이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했으면 우리가 수선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차변의 건물 10월 11일 얼마? 300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300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3일 미림전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돈을 못 갚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대손 사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림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260만 원을 대손 처리한다. 그러니까 못 받는 돈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건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실무에서는 이걸 파악한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파악해야 됩니까?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서 10월 13일 시점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잔액의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잔액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잔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3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확인하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30만 원이다 라고 주어졌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시산표 잔액에 가서 이 대손충당금 잔액의 설정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몇 월 며칠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10월 13일이었죠. 자, 10월 13일 이렇게 가셔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 미림전자 얼마였냐면요. 260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조회해봤더니 차변에 여러분들이 대손 이렇게 치셔도 엔터 쳐도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떠요. 예,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108번 더하기 1 해서 109번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쵸? 예, 얼마밖에 없었어요. 예, 3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230만 원. 자, 대차 차익 마이너스 났으면 차변에 입력하는 겁니다. 대손 삼각비 처리합니다. 자, 아래를 쭉 내려보시면 판관비 대손 삼각비 처리하는 이유는 외상매출금이 매출 채권이기 때문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표 수정하는 문제에 넘어가서 7월 9일 인천시청에 기부한 현금이
기부금이 아닌 세금과금과 처리돼 있다. 그럼 이게 뭐가 달라지나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인데 세금과금과는 판관비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달라지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셔서 7월 9일 가셔서 세금과 원가를 뭐로 수정하십니까? 기부금으로 수정합니다. 900번대가 바로 영업 외 비용이고요. 여러분들이 800번대로 입력하시는 게 판관비 해당되는 계정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2일 볼까요? 거래처 영락문구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이 아니라 영락문구에 대한 단기 대여금이 회수된 것이다. 문맥을 좀 알아야지 이제 문제도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10월 12일.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아닌 뭐로 단기 대여금의 회수로 수정하겠습니다. 적요까지 수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까요? 예, 적요를 수정한다고 하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적요를 몇 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2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2번. 네. 보통 예금도 딱 들어가 봐서 여기에는 좀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수정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요 수정까지는 채점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수정하셔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산입니다. 자, 결산을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 계정 처리한 현금 부족액이 있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와 장부와의 차이를 계상하는 임시 계정이라고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친절하게 10만 원의 부족액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어디 가서 진짜 현금과 부족이 있는지 어디 가시면 돼요? 여기 아예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 합계산의 시산표 가셔서 지금 무슨 시점입니까? 결산의 시점이에요. 결산의 시점 한번 가서 현금 과부족 봤더니 자 보시면 차변에 잔액이 있습니다. 자, 현금과 부족의 잔액이 차변에 있으면 그건 부족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대변에 있으면 그건 과잉이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금과 부족 계정 10만 원을 대변으로 없애는 분계를 하면서 잡손실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거. 그게 바로 12월 31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지금 과부라고 써요. 현금 치면 현금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얼마, 요즘은 안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쵸?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럼 무슨 처리? 잡이익 처리하셔야죠. 잡손실 처리하죠. 잡손실. 큰일 날 뻔했죠? 잡손실 처리. 얼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자, 끝나지 않았어요. 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합산 가서 12월 31일 가보면, 현금과 부족의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변에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잔액을 보셔야 돼요. 잔액. 잔액은 지금 제로가 된 거예요. 합계액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에 있었다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잔액은 제로가 됐다. 그 대신에 뭐가 생겼냐면 쭉 내려와 보시면 잡손실 계정은 생겼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에 가보시면 잡손실 금액이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10만 원. 만 원은 예전에 있던 거고. 예,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기말 현재 가수금 계정 이것도 임시 계정이에요. 잔액 50만 원은 자 차기 매출과 관련해서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이다. 계약금은 우리가 수령한 거니까 선수금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현금 들어온 게 있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50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몰라서 내가 무슨 처리했다는 뜻이죠? 가수금 처리했다는 뜻이고 이 가수금이 왜 들어왔는지를 결산 때까지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가수금을 밝혀낸 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할 12월 31일의 전표 입력입니다. 50만 원 넣어주면서 이건 알고 보니까 뭐다? 선수금이다 라고 넣어줘야죠. 가수금이 이렇게 되면 지워지면서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선수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분계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내용은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의 가수금 50만 원이죠. 대변에 선수금, 계약금 미리 받은 거는 체크해놔야 돼요. 거래처를. 그래서 거래처가 아까 어디였냐면 인천 상사였습니다. 50만 원까지 입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 나왔네요. 농협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6%로
천만 원을 12월간 차입을 했는데요. 차입 기간이 중요하죠. 단기 9월 1일부터 차기 8월 31일까지고, 자, 이자는 언제 준다는 거 중요한데, 차입금 상환 시점에 준다. 그러니까 갚는 시점에 주는 거니까 언제 준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지금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인데, 결산 시점으로 보면 8개월치는 차기분이고 4개월치는 단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4개월치는 뭐예요? 결산 시점에 못 줬지만 단기 무슨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서 주지 못한 미지급 비용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얼마냐? 월 계산하셔야 되는 거니까 연이자율로 6%니까요. 얼마입니까?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60만 원인가요? 그럼 60만 원에 대해서 전체 12개월분의 몇 개월? 4개월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자, 그래서 기록하겠습니다.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의 이자 비용 20만 원. 대변에 이건 못 준 거다. 다음 연도에 줄 거다. 미집 비용 얼마?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1월 1일에 영업부에서 구매했던 차량 운반구의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고 직접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취득원가가 6천이고 잔존가액이 400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5,600이죠. 5,600이라고 하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거예요. 이걸 몇 년에 걸쳐서? 8년에 걸쳐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취득 당시에는 얼마였지만 6천만 원이었지만 얘를 몇 년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8년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후에 잔존가치를 얼마로 추정합니까? 400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요 8년 동안 우리가 원가로 계상할 금액을 얼마로 보는 거죠? 5,600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5,600만 원이 바로 뭐가 돼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걸 매년 계상을 하는데 8년 동안 매년 계상을 하는데 정액법으로 계상한다는 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8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됩니까? 700인가요? 네, 700이 됩니다. 자, 700을 우리가 지금 차량 운반구에 대한 700이니까요. 어디 가서 넣어줄 거냐면 결산자료 입력 가셔서 1월부터 12월 확인 누르시고 판관비의 감가상각비에서 우리가 지금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얼마 입력하시고 70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전표 추가 누르시면 자, 우리 전표에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6월 30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라는 장부 조회하는 문제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일반 전표 닫고요. 예, 바로 장부 조회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잔액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 군데 가도 되는데 합잔에 가서 6월달 조회하셔서 가지급금 잔액 바로 확인되실까요? 얼마입니까? 44,000원.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고 네, 많아요. 그쵸? 총계정 원장도 한번 가볼까요? 가셔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가지급금 그럼 가지급금 보시면 잔액이 얼마입니까? 44,000원. 네, 동일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좋아하시네요. 이 문제를. 그죠? 그럼 어디로 가실까요? 총계정 원장 가셔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조회하시고 계정이 접대비니까요. 접대비로 넣어서 보시면 2월 달에 제일 많이 지출하네요. 네, 200 지출했고 가장 적은 달은 60만 원이네요. 네, 5월 달. 그래서 답은 140만 원. 200에서 60 차감. 적어 놓으시고 자, 6월 말 3번.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까지 나오면 우리 어디 들어가기로 했냐면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래처 원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셔서 날짜가 6월 말 현재니까요. 우리 6월 달까지 조회합니다. 미지급금으로 조회하고요. 거래처는 엔터 치면 전체 거래처가 조회가 되고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54만 원이니까요. 타이거 상사라고 보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54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표 입력과 관련된 우리 장부조회까지 마무리했고요. 쭉 올라와서 우리 1번 문제부터 이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의 이론은 우리가 장부 보는 개념, 그리고 손익계정의 정리 등등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정별 잔액 중에 그 잔액의 표시가 옳은 것은 또 뭘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잔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제가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계정에 증가하는 곳에 남는 거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이 계정들의 성격을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선수금은 여러분들 뭡니까? 부채예요. 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차량운반금은 자산이고요. 선납세금은 내가 미리 이미 선급금 같은 거예요. 세금을 미리 낸 거. 이거 자산이에요. 임차보증금은 나의 자산이죠. 따라서 잔액의 표시가 옳은 것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인데 지금 증가하는 곳에 잔액이 있는 곳은 누구밖에 없나요? 네, 4번밖에 없네요. 답은 몇 번? 4번. 자,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주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제는 굳이 쓰지 않아도 영업손익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뭐를 찾아보면 될까요?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을 찾으면 그건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답은 몇 번입니까? 접대비? 아니요. 접대비 필요합니다. 예, 이자 비용이죠. 답은 3번. 3번.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중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해당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유추할 수도 있고 수익 창출 능력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다.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답은 뭡니까? 손익계산서죠. 그러니까 경영성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이렇게 나오면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이것도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4번.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거,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도래합니까? 그죠? 1년이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취득 시점으로 취득 시 몇 개월 도래합니까? 3개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단기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금융상품은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것을 얘기한다. 자, 2번, 5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의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항상 어떻게 쓰냐면 T계정으로 그리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려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증가 요인은 차변에 쓰시고 감소 요인은 대변에 쓰시면 됩니다. 자, 기초 넘어온 게 있어요. 회수 안 돼서 넘어온 거. 기초 잔액은 차변. 그럼 기말 전액은 다음 연도에 받아야 되니까 대변에 보냅니다. 300.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액은 단기에 발생한 거니까 단기 500 증가했죠. 단기에 발생했는데 외상 매출금을 빨리 회수하게 돼서 우리가 뭐 해줬어요? 깎아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인한 금액은 대변의 감소 금액이죠. 그러면 현금 회수액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우리가 회수할 금액은 전체 얼마 중에 700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700 중에 회수 못한 게 얼마가 있는데 300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4만 원은 깎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396만 원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후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매입했냐에 따라서 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점점 그 다른 높아지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 중에 우리 뭐가 있었나요? 예, 선입 선출법 있었고 이동평균법 있었고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후입선출법이 있었는데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걸 먼저 출고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어떠한 물량 흐름이라고 하면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팔지 나중에 매입한 걸 먼저 팔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물량 흐름에 가까운 게 바로 선입선출법이었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걸 먼저 팔기 때문에 먼저 입고된 거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고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입 선출법에 대한 거네요.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하는 건 무슨 법이에요? 선입 선출법이니까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것을 상품의 단가로 계상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후입 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되잖아요. 나중에 입고된 게 입고가 먼저 출고. 그러면 지금 문제 보면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단가로 계상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신 제품이 먼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입고된 오래전에 입고된 게 계속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물가가 뭐하고 있을 때 상승하고 있을 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익이 과속이 된다. 왜일까요? 나중에 입고된 거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먼저 출고된다고 하는 것은 매출원가에 반영됐다는 뜻이고 매출원가가 커지니까 반대로 이익은 작아진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말 재고가 물가 상승 시에 남아있는 게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게 남아있으니까 재고에 대한 가격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다음 몇 번? 1번. 근데 후입선출법은 국제유준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후입선출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7번.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에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성격을 변하게 하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하는 등등의 어떠한 자산의 직접적인 어떠한 그 가치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이었는데요. 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요. 어떤 현상 유지와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엘리베이터나 증축, 피난시설 설치한 것과 조명기구 교체한 거는 그 결의 다르잖아요. 이건 무슨 지출입니까? 그렇죠. 수익적 지출로 보고 이 수익적 지출은 우리 비용 처리할 겁니다. 수익적 지출이다. 자, 8번. 다음은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취득한 가격이 얼마이고요? 68만 원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써볼까요? 얘를 처분했으니까 제거하는 문제라고 본다면, 자, 기계장치가 얼마다? 68만 원이 장부에서 지워졌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얼마에 처분했냐면 현금 7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익이 났네요. 유형자산. 이익이 났을 때는 대변이죠. 처분 이익 얼마? 45만 원.
그럼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변이 합계액에서 77만 원을 차감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68만 원 더하기 45만 원 빼기 77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36만 원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현금의 입금 등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 즉 현금이 들어왔지만 그러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럼 가수금이죠. 가지금 반대예요. 현금이 나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적정하지 않은 개정 과목이 없다. 금액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뭐예요? 가지급금이죠. 그래서 여기에선 답은 몇 번? 4번. 10번. 자, 10번 문제도 보시면 다음 중 외상매입금 개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라는 그 문제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개정은 뭡니까? 부채 개정이에요. 부채가 차변에 왔다는 것은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상품이 생기면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뭐 한 거예요? 증가하는 거고. 외상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부채의 감소가 오면서 외상 매입금의 감소가 오면서 현금의 감소도 오겠죠. 자, 그럼 외상 매입 대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상 매입금의 감소가 있으면서 보통 예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겠고, 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품을 내가 판매했는데 외상이라는 거는 외상 매출금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문제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이번엔 어디로 오고 대변으로 오면서 보통 예금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답은 B, C, 2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본금을 평가하는 개정으로서 대신하여 사용하는 임시개정이다. 이거 결산 시에 사용하는, 우리가 정리하는 뭡니까? 인출금 개정이다. 12번. 다음 지출 내용 중에 판매비 관리비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볼까요? 여러분들 개정 체계를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종업원 회식 비용은 복리후생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 우리 기부금, 전화요금은 통신비죠. 여기서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이 영업외 비용이고요. 복리후생비하고 통신비, 가라가 바로 판매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찾아보시오 라는 뜻인데요. 자, 지금 기계장치 취득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근데 얘를 몇 년 동안 사용한다고 봤을 때, 5년 동안 사용한다고 봤을 때 잔존가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0원이기 때문에 전체 5년 동안에 10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건데, 얘를 매년 얼마씩 인식한다고 했습니까? 5년 동안에 정액법으로 20만 원씩 인식한다는 거죠.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됩니까? 20만 원. 감가상각비 20만 원. 근데 또 이자 수익이 얼마가 있어요? 이자 수익이 10만 원 있네요. 따라서 비용 손실이 얼마다? 예, 10만 원이다. 이런 문제죠. 예, 비용이 10만 원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기말 손익 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자, 지금 단기 보험료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분계를 추정해 보면 예를 들어서 차변의 보험료 얼마? 4만 원.
현금 얼마 4만 원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결산 시에 보니까 4만 원 중에 만 원은 단기 보험료가 아니라 미리 지급한 보험료라고 선급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선급 보험료 처리. 따라서 만 원 처리한 만큼 보험료는 단기 보험료에서 차감해 줍니다. 만 원. 따라서 단기 보험료는 4만 원에서 만 원을 차감한 얼마이다? 3만 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익의 증가는 바로 대변 요소입니다. 대변. 따라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차변에 해당되는 우리 거래 8요소에서 차변에 해당되는 자, 대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자,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지금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때 수익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가져오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이익의 증가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는 또 뭐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니까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건데 요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채의 자본은 어떤 합계액이 자산 금액인 거잖아요. 그럼 부채가 감소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본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가 온다. 답은 몇 번? 네,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산회계 2급 102회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실무하고 이론해서 60분 이내에 내가 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또 집에서 풀 때는 적어도 50분 이내에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의 그러한 긴장감을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6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연습 반복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